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금요사건 파일에서는 과거와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방송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25일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군 복무 제대를 약 4개월 정도 남겨둔 22살의 윤창호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서 휴가를 나왔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났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자유를 만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은 시간 새벽 2시 25분, 그와 친구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 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을 지나가던 BMW 차량이 방향을 잃고서 돌진하면서 두 사람을 덮치게 됩니다. 이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고요. 이 중에 윤 씨는 서 있던 지점으로부터 약 15m 정도 날아가서 3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BMW 차량은요, 두 사람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진행했고 결국 이렇게 주유소 담벼락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집니다. 쓰러진 윤 씨는 이후에 해운대 백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었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되죠. 현장에서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역시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로 사경을 헤매던 윤창호 씨는 사건 발생 46일 만인 오늘 11월 9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피해자 윤창호 씨는 고려대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군복무를 위해서 카투사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에 로스쿨에 진학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원칙과 정도,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만큼 의식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고 해요. 검사의 꿈을 키우던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윤 씨를 찾아온 친구 중에 김 씨와 그리고 같은 학교를 다니던 고려대 행정학과 학생들은요,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저 애통해했죠. 게다가 이 젊은 청년의 삶과 그의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음주운전 가해자는요, 이번 사건으로 길어야 2년 정도의 형을 살고 나온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속출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 전혀 없는 현실을 한탄했고 결국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게 됩니다. 친구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글을 분명 뉴스를 통해서라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글에는 열흘 만에 25만 명이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뒷이야기인데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요, 학교를 휴학하고 아예 부산으로 내려가서 시민들에게 이 국민 동의서를 탄원서 형식으로 하나하나씩 받는 노력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이 국민청원은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고요. 여론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하게 되죠. 그렇다면 운전자는 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BMW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가해자는 26살의 남성 박 씨였습니다. 그는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운전대를 잡았고요. 여자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있었고 여자친구를 집에다 바래다 주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4, 이거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수치입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보드카 2병과 위스키를 마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거죠. 그런데 박 씨 또한 이번 사고로 왼쪽 다리 무릎에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제 9월달, 10월달 계속 이슈가 되면서 얼마 전 SBS 제작진이 그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해 어떤 심정인지를 묻게 되는데요. 그가 했던 말은 나도 죄책감에 힘들다 하면서도 사실 그날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마셨는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가해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윤 씨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요, JTBC 뉴스룸 인터뷰에 이제 나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해자 박 씨가 윤 씨 가족을 찾아왔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방문은 아버지가 봤을 때는 워낙 이제 여론이 시끄럽고 국민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국민청원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찾아온 거지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그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참 아버지 비통하시겠죠. 박 씨는요, 그 부상을 입었잖아요, 교통사고에서.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이 미뤄졌는데요. 결국 어제 8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그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몸이 다치더라도 지금 우리의 사법부는 만약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집행을 유예하거나 다소 가벼운 형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1항에 따르면 음주, 술을 먹거나 약물에 취해 있을 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에 징역은 대부분 8개월에서 2년을 받는 게 공식이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주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가해자는 최대 3년형을 넘지 않는다고 해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일단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했다라는 게 이제 참작이 돼가지고 형을 좀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도 형을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되는구나.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리 내가 이런 사건을 보험을 통해서 뭐 준비했던 건가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 징역을 받는다고 한들 결론적으로는요, 합의를 한대요. 그래서 합의가 77% 이상의 합의를 한대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가해자 박 씨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어요. 피해자 윤 씨는 오늘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 그가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술이 만취했다라는 거는
이 판결에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태껏 우리 사회가 이 음주운전에 굉장히 관대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뭐 8개월에서 2년밖에 받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에 격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9월 달이었는데 거진 지금 2달 동안 계속 국민들이 격분했고 여론이 일고 있고 게다가 오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어요. 여태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정치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에 대해 동의한다는 바람이 좀 강하게 불었고 국회의원들이 윤창호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고 강력히 주장하게 되면서 국회의원 100여 명이 이에 동의를 합니다. 자, 윤창호법, 이 법의 내용은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지금은 0.05% 이상이었을 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낮춰서 0.03% 이상으로 강화시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술을 예전보다 더 적게 먹어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민감해지니까요. 그리고 음주운전은요. 내가 한번 안 걸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회 위반했을 때 가중처벌, 더 크게 처벌을 하는 건데 이 법을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네가 2번 이상 또 음주운전에 걸려 이거는 우리가 더 많은 처벌을 해야 돼 라고 바꾸자라는 내용이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 경우처럼 윤창호 씨처럼 이렇게 사망을 했을 때는 가해자에게 최대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윤창호법이에요. 일본의 경우에는요, 2002년에 음주 단속의 그 기준을 0.05에서 0.03으로 지금 윤창호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화를 했고 1년 사이에 음주 사고가 약 3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14년이 되니까 82.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도요, 1990년에 이미 오래전에 0.05에서 여기는 더 강화했어요. 0.02로. 그런데 이게 시행된 지 3년 후부터는 음주 사고가 감소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에서는 더 강력해요. 독일에서는요, 만 21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2살이나 23살 정도의 운전자는요, 이하 운전자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를 넘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독일에서는 이런 이제 22, 23살 이하의 사람들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해놓은 거죠. 아주 강력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윤창호법이 주장하고 있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 특히나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사형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런 범죄 말고도 더 중한 범죄에서는 어떤 형을 내렸는지 다른 형벌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많은 여론들이 윤창호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법 전반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양형이라고 합니다. 이 형을 어떻게 우리가 무게감을 둘 건지에 대한 문제로 윤창호법이 사실 그대로 통과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음주는 안 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법을 제정하자 하고 이렇게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발의에 같이 참여한 이용주 의원은요, 그렇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예요, 윤창호법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주장을 했던 분이신데 지난 10월 31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죠. 그는 서울의 청담공원 인근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물론 그는 이제 여의도에서 술을 먹고 집을 올 때까지는 내가 대리운전을 했다가 집 주변에서 잠깐 운전을 하다 이렇게 됐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건 저희한테 이제 변명으로밖에 사실 들리지가 않아요, 솔직히.
당시에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9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건은요, 국민들에게 너무도 큰 실망감을, 아니 다른 국회의원도 아니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자기도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걸리고 하니까 너무 실망감이 컸고, 또 하나는 이 윤창호법을 같이 도와주세요, 제정합시다 라고 외치던 윤 씨의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이건 아주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용주 의원은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듣고 있는 어쩌면 우리 아내도 남이 저지른 음주운전을 비난하지만 내가 하는 음주운전은 한 번은 괜찮겠지 라고 가볍게 보는 시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건 바로 오늘 22살의 청년 윤창호 씨가 본인의 이름을 본딴 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윤창호 씨의 생명의 불씨는 꺼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켜야 할 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요, 국회의원들의 약속대로 이 정기국회에서 이 윤창호법 제정이 성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윤창호법, 오늘 이 금요사건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잃게 된 윤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된 만취자에 의한 개죽음이 아니라 사회에 던지는 경종이 됐으면 한다고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음주운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이제는 우리가 끝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